예. 20페이지 보시면은요, 20페이지. 2014년 2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 기출문제 1번, 컴퓨터 일반서부터 볼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요,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술인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부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는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영상회의라고 하는 거죠. VCS인가요? 이건 VCS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형 비디오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 공부방에 가서 여러분 동영상 강의 복습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주문형 비디오예요. 자, IPv6에 관한 설명이다. IPv6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16개 부분이 8비트씩 16개입니까? 16비트씩 8부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개로 구분합니까? IPv4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IPv4가. 그 다음에 IPv6은 뭐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호환성이 높은 거죠. IPv4가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방식인데 얘가 호환성이 낮으면 큰일 나죠. 못 쓰죠. 예,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0으로 연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예, 세미콜론만 찍으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을 구분한다 그랬죠? IPv4는요. 10진수로 점으로 구분한다 그랬고요. IPv6은 16진수로 세미콜론이 아니라 정정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3번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멀티는 뭐예요? 여러 개. 미디어는 매체 이런 거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당연히 동영상 압축 기술도 개발이 돼 있죠. 세 번째가 뭐 미비다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틀린 것 같고요. 자, 4번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브릿지는 뭐예요? 브릿지는 뭐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네트워크와 네트를 연결하는 뭐 그런 게 브릿지 그런 것 같은데 말 뜻이. 자,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건 메타 검색이지 뭐. 메타 검색. 자, 설명에 거기 잘 나와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출제되지 않던 내용인데 오늘날 미쳤는지 다시 출제되었대요. 언제? 2014년에. 왜 출제됐는지 몰라. 메타 검색 엔진 요즘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따로따로 쓰잖아요. 근데 메타 블로그라고 있어요. 그 메타 블로그는 뭐냐면 그 메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갖고 나는 네이버 블로그도 쓰고 다음 블로그도 쓴다라고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순간 메타 블로그에는 내 글도 올라가고 네이버에도 올라가고 거기도 올라가고 다음에다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올라가고 메타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메타는 직접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가져오는 게 메타예요. 편리성은 좀 있죠. 6번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자료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B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보고 B 컴퓨터가 받아보고 A 컴퓨터로 또 답변을 보내겠죠. 그러려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전송 매체. 우리가 핸드폰은 무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유선이죠. 와이파이 무선이고요. 자,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음성인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음성인식은 뭐예요? 뭐 볼륨을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중 통신망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BISDN 우리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동기식 방식이라 그랬죠. 비동기식.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 컴퓨터에 관한 설명이다. 디지털은 뭐예요? 아날로그는 곡선 그래프로 입력받고 출력받는 거죠. 그렇죠. 온도 이런 걸 입력받아서 하는 건데 출력은 당연히 뭐예요? 숫자나 글자로 받는 거 출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출력 형태는 이건 아날로그를 표현한 거죠. 자, 이 밀리세컨드는 얼마입니까? 밀리세컨드는 밀리는 1000분의 1이고요.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이고요. 나노는 10억분의 1이고요. 피코가 더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밀리 다음에 마이크로 다음에 나노 다음에 피코예요. 예. 진법 변환이 나왔어요. 진법 변환. 제가 진법 변환 한 번도 설명 안 드렸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진법 변환은요, 이진수, 8진수, 16진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10진수를 가지고 하는 게 진법 변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5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사람이 쓰는 10진수잖아요. 10진수. 그렇죠. 근데 얘를 컴퓨터는 못 알아들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저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 정도만 나와요. 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0은 0이에요. 얘는 1이고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11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면 1이면 다음 숫자, 우리 9가 제일 크잖아요. 9 다음엔 큰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가 하나 올라가서 10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꽉 찼어요. 0하고 1 두 개밖에 없어요. 1 다음에는 뭐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 올려야 돼요. 1, 0 이렇게. 하나씩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더 한다. 예. 그럼 55는 어떻게 되느냐? 또 계산해 봐야죠.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 책에는 지금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요. 보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수. 보수도 헷갈리죠. 보수는 또 알려드릴게요. 보수라는 말은요, 서로 보완되는 숫자예요. 보완되는 수. 그러니까 10보수가 있고요. 9보수가 있어요. 이진수에서는 2보수가 있고요. 2보수가 있고 1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보수는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9보수는 합이 9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0 그럼 9, 8 그러면 1, 3 그러면 6, 5 그러면 뭐 4. 합이 9가 되게끔. 거기다 2를 더하면 10보수가 돼요. 거기다 2를 더하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26에 26 10진수예요. 10진수 26의 10보수는 얼마일까요? 합이 100이 되게끔 하면 돼요. 99가 되게끔 해서 2를 더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6하고 99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72가 되는 거죠. 72. 그럼 서로 합이 99가 되잖아요. 73. 그럼 99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74죠? 74가 10보수예요. 26하고 74가 만나면 합이 100이 되니까 10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0110이잖아요. 0110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진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는 뭐냐면 보세요.
1001 이게 뭐예요? 0과 1을 바꿔주면 합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맞나요? 보세요. 얘를 다 더하면 0과 1, 1과 0, 1과 0, 0과 1 그러면 111 되겠죠? 여기다 1 더하면 뭐가 돼요? 여기다 1 더하면 여기다 1을 더 추가하면 2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100과 1001이 만나면 111이 되게끔 하는 거고 또 다르게 0110이 있었고 1010이 만나면 합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나요? 여기다 1 더해주면 1001에다 1 더하면 1010이잖아요. 그럼 합이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보수가 되고 이건 1보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0110이니까 0110이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1001이 되는 거죠. 1001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1을 더하면 10 여기다 1 더했으니까 꽉 차면서 0이 되고 1이 하나 올라가죠. 이진수 수학을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야 뭐 30년 동안 이진수 했으니까 진법이 머릿속에 돌아가지만 10진수랑 같은 건데 10진수는 9를 넘으면 1이 10이 되는 거고 이진법은 이진수는 1이 넘어가면 0으로 올라가는 거고 10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차이예요. 예. 얘가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요. 잠깐만요. 16진수도 있습니다. 16진수 보여드릴게요. 시험에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16진수는요. 똑같아요. 10진수랑 똑같아요. 그런데 10진수는 10이라고 썼잖아요. 왜? 9가 꽉 찼으니까. 근데 16진수는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거고요. 16진수는 16개를 쓰는 거예요. 이진수는 0과 1 두 가지만 쓰는 거고요. 그럼 16개를 쓰려고 봤더니 사람이 쓰는 숫자는 0에서 9, 10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이라고 쓰면 두 자리가 되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가 15번째 숫자고 꽉 찼으니까 어떻게 돼요? 10 하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진수 13이 16진수는 얼마냐? 뭐 10진수 12가 16진수는 얼마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9 다음에 10이라고 쓰고 11이라고 쓰지만 16진수는 9 다음에 뭐다? A고 B고 C고 D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빈 종이에다가 상설 시험은 또 빈 종이 연습장 쓰겠습니다. 그럼 쓰라고 하거든요. 빈 연습장 종이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 계산할 거 있으면 빈 연습장 쓰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쓰라고 하니까는 그럼 뭐 순서대로 써도 되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CPU의 성능을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어요. CPU가 좋으냐 나쁘냐를 어떻게 매기느냐 봤더니 뭐라고 되나 볼까요? 클럭 스피드라는 말이 나오나요? 클럭 스피드. 클럭 스피드가 뭐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캐시가 뭐라 그랬어요? CPU와 주격장치에 명령을 전달해주는 기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2비트 방식인지 64비트 방식인지 32비트면 4워드고요. 풀워드고요. 64비트 같으면 더블워드 이렇게 쓰는데 그 워드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직렬 방식을 처리하느냐 병렬 방식을 처리하느냐 하는 거는요 상관없어요. 자, 12번 키보드는요 기능키가 있죠. 펑션키
펑션이 영어로 펑션이 우리말로 함수예요. F1번은 뭐냐면 펑션 1번인데 얘를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요. 대부분이. 예, 그걸 우리는 이제 펑션 키라고 부르고 기능 키, 글자 키, 숫자 키, 방향 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제어 키. 근데 탭이나 엔터나 스페이스바는 뭐예요? 이건 탐색 키라고 부르기에 뭐한데? 여러분 엔터 누르면 뭐가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엔터는 줄이 들어가고 스페이스바는 빈칸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잖아요. 입력. 탭은 뭐예요? 칸 이동하는 거잖아요. 입력 키예요. 얘들은. 우리 설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13번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맞는 말이고요.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서요, 캐시 메모리는 SRAM 메모리 하드웨어를 쓰죠.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히트율로 표현한다.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고요. CPU와 주격장치에 위치한다. 맞고요.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접근성 센터라고 하고요. 윈도우 XP에서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 그랬어요. 휠체어 그림 그려져 있는 4개 필요한 옵션. 근데 윈도우 7에 가서는요, 접근성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듣거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제어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접근성 센터에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청각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지체장애 분들은, 이분들은 접근성 센터에 가서 자기 편리하게끔 써야 되겠죠. 자, PMP는 뭐예요? PMP는 꽂으면 작동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근데 날짜는 뭘 기계를 꽂아요? 날짜를? USB 꽂으면 날짜가 돌아가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PMP는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자,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용자 계정이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관리자 계정이 있죠. 또 무슨 계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님 계정 있나요? 게스트 계정, 손님 계정.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죠. 우리 설명해보면 잘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관리자 계정과 제한된 계정과 게스트 계정이 있는데, 관리자 계정은 뭐예요? 내 맘대로 삭제, 복사 다 설치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게스트 계정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건들죠.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내용들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삭제할 수 없고요. 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뭐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게스트 계정은 그것도 못 건들죠. 그냥 화면에 있는 것만 써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마우스의 포인터의 모양을 바꾼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근데 사용자 자신이 사용하는 자신의 사용자 계정의 암호나 마우스 포인터나 바탕화면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금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게스트 계정은 그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목록이나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었죠. 세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자, 휴지통은 뭡니까? 내가 모르면, 내가 불필요하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하면 없애야 되겠죠. 근데 혹시나 잘못 없애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삭제하는 거를 보관해 두는 게 휴지통이에요. 예. 그런데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요, 되살릴 수는 있지만 보관하면 되살리죠. 실행은 못해요.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가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키보드 속성이라는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뭐 껌뻑껌뻑거리죠. 이걸 우린 커서라고 하거든요. 커서. 요 커서를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느리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키보드에서
숫자나 글자를 누르면 쪼르륵 빨리 입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입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해요. 그러나 스크롤은 뭐예요? 마우스 기능이죠. 마우스를 이렇게 휠을 굴리면 한 번에 얼마큼 많이 움직이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절전 모드는 뭐예요? 절전 모드를 하면은요, 컴퓨터를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꺼야지. 시스템 종료를 해야지. 그렇죠. 내가 여행을 갔다 올 거야. 몇 날 며칠 가야 돼. 그럼 시스템 종료를 하고 가야지. 그런데 잠깐 슈퍼에 내려가서 우유 하나 사올 거야. 그럼 껐다가 다시 켜고 하려면 전기가 많이 먹어요. 껐다 켰다 할 때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엑셀을 작업하다가 잠깐 내려가는데 엑셀을 종료하고 꺼놓고 다시 와서 켜가지고 아까 하던 파일 다시 열려면 귀찮잖아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절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고 뭐 그냥 숨만 쉬는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오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절전 모드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쓰는 거죠. 오랜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절전이 아니라 종료를 하고 해야지. 그것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범주에 가면 가젯을 추가한다든지. 자, 임시 인터넷 파일은 어디서 해요? 제어판 어디서 합니까? 인터넷 옵션에서 하죠. 인터넷 옵션에 가서. 예. 자, 엑셀 문제 한번 볼까요? 엑셀 문제.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하라. 알겠어요. 자,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부분합을 했을 때 엉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니까 뭐예요? 뭐뭐에서 어디까지니까 엔드 조건이네요. 같은 줄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거나 90점 미만이거나. 그럼 아무 점수 다 되는 거네. 세 번째는 뭐예요? 국어가 70점 이상이거나 90점 미만이거나. 2번하고 3번은 같은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같, 왜냐면 항목이 같잖아요. 국어 똑같잖아요. 그럼 앞쪽으로 당겨버리면 돼요. 네 번째는 국어가 70점 이상이고 뭔지는 몰라도 90점 미만이죠. 뭔지는 몰라도 그 뭔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 이상하게 나올 수 있겠죠. 답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22번의 보기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의미예요. 예. 그 다음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시나리오 관리자. 우리 시나리오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24번 정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정렬을 하면 숨겨진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숨겨진 거는 이동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숨겨진 거는 이동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숨겨진 건 그대로 숨어 있어요. 예. 자, 지금 거기 해설을 보시면은요, 정렬의 특징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줄 단위로 정렬이 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런 거 있고, 그래, 숫자, 글자 뭐 이런 거, 순서의 크기가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딜리트를 눌렀을 때, 딜리트는 뭐예요? 내용만 지워지는 거죠. 딜리트를 누르면 셀에는 값이 들어있고요. 서식이 들어있고요. 메모가 들어있잖아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내용만 지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딜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안 돼요. 메모만 지워라, 서식만 지워라, 다 지워라 뭐 이런 건 가능하죠. 두 번째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26번에 이건 뭘까요? 2가 있고요.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2란 데이터를 넣었어요. 2란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드래그 했어요. 그래 놓고 급수를 지정했어요. 급수. 급수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선형은 더하기고요. 더하기. 그런데 얼마를 곱했길래 2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18이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는 2에서 마이너스 6 되고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겠죠. 예. 그걸 우리는 단계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계값. 그러니까 처음에 2를 집어넣어 놓고 하는 거예요. 2. 그 2에다가 마이너스 6 쓰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지 뭐. 자, 이게 돼요.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요. 동글뱅이 6개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럼 샵, 샵, 컴마죠. 네 번째는 뭐예요? 동글뱅이가 9개가 지워지겠죠? 두 번째 거는 1000단위지, 1000단위. 동글뱅이 3개를 지울 때 쓰는 거죠. 찾기는 뭡니까? 찾기는 대소문자 구분하는 기능이 있나요?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찾을 수 있어요? 메모? 네, 메모 찾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 한글은요, 한글 2007 같은 경우에는요, 위로 아래로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할 때. 근데 엑셀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닿을 때는 다음 하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찾을 때도 다음 하면 되는데, 반대로 앞쪽으로 갈 때는요, 거꾸로라고 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다음 누르면 이전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자, 그 다음 이건 무슨 문제일까? 2000년 이전이면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어야 되고 2000년 이전이면 골드 회원이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일반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2000년 이전이란 말을 알면 되겠죠. 그래 놓고 골드 회원, 일반 회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입일의 연도가 이어 그게 2000보다 이전이니까. 근데 다 작거나 같다네요.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다 작거나 같다 2000이죠. 근데 if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당연히 if가 앞에 와야 되겠고, today는 뭐예요?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date는 뭐예요? 괄호 안에 년, 월, 일이 들어가야지. 세 가지가. 이건 틀릴만한 문제가 아닌데? 틀릴만한 문제가 아닌데? 예. 근데 사실은 2000년 이전이라는 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이전이면 2000 01월 01일보다 작다는 뭐예요? 2000년 1월 1일보다 작으면 1999년 12월 31일 서부터죠. 이렇게. 이게 이전 아니에요? 이전? 근데 책에서는 작거나 같다라고 쓴 거죠. 근데 원칙은 작은 게 이전 아닙니까? 뭐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날짜를 쓰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2000년은 포함돼? 2000년 이전이면? 이전이면 2000년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 2000년이 포함되는 거로 나와 있으니까 뭐 포함됐다고 치고, 왜? 이게 작거나 같다, 또 어느 또 작다,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나는데 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무시하고, 이게 만족하면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건데, 그러니까는 앞에 if 다음에 year냐, date냐, today냐, 이거 따지는 함수잖아요. 일단 뭐 어렵게 보시면 안 되겠고, 쉽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뭐. 자, 그 다음 거. 이건 뭐예요? 매크로 이름 여기다 쓰겠죠. 컨트롤 뭐 Q 누른다든지, 그럼 뭐 그 매크로가 작동되겠죠.
자,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으로 입력했대. 돼요?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이면 빈칸 들어갔잖아요. 매크로 이름엔 빈칸 들어가면 안 되죠. 컨트롤 M 눌러도 되죠. 소문자 M이나 대문자 M이나 뭐 마음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에 지정할 수 있죠. 현재 통합 문서에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통합 문서에 지정할 수 있고 설명란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구구절절히 쓰면 되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써도 되고 언제 작성한 겁니다 라고 써도 되고. 근데 매크로 이름에는 빈칸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번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파워 2,5가 무슨 뜻이에요? 2의 5승이라고. 2의 5승. 파워가 거듭 제곱이라는 함수예요. 2,5 그럼 2의 5승 이런 뜻이에요. 2의 5승이면 얼마야? 32인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8 네. 8 32 맞죠? 그렇죠. 자 썸 이건 뭡니까? 3 11 그러면 14 계산이 어렵네. 자, INT 32.2는 뭐예요? INT 32.2는 INT니까 32.2를 넘지 않는 수니까 32가 되겠죠. 자, 3번에 맥스 42가 있네. 42 32가 있고 42가 있는데 42가 더 크니까 3번의 답은 42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 같고요.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 뭐 32번 문제. 자, 카운트 if 뭡니까? 카운트 if 어디에서 자 보세요. B1에서 B4까지 있는데 B3가 뭐예요? 5랑 5죠. 5 작거나 같다 5 그러니까 5 작거나 같다 5니까 뭐예요? 5와 다른 게 몇 개 있냐 이거죠. 얘랑 다른 게 작거나 같다가 다른 거잖아요. 3개 있나요? 3개 있나요? 그럼 답이 3이 되겠죠? 카운트 if 뭐예요? 3보다 큰 게 몇 개 있어요? 7, 6, 5 3개 있네. 3 나오겠네. 그랬죠? 자, A1부터 C 네 번째까지가 뭐예요? 바나나서부터 1300까지가 있는데 네 번째 줄 배라는 동네고 두 번째 칸 3이네? 트렁크 SQRT B1 B1이 뭐예요? 7이죠. SQRT가 제곱근이죠. 루트 7이 얼마예요? 루트 9가 3이고 루트 4가 2잖아요. 루트 7은 2점 얼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트렁크니까 뭐예요? 소수점을 잘라버렸죠. 2점 얼마 2 됐네. 2 네 번째 보기는 답이 2다. 여기 뭐 해설에 나와 있네. 그렇죠? 이 루트 7이 2.645래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루트 2는 4, 루트 4가 2고 루트 9는 3이고 루트 16은 4고 이 정도는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뭘까? B2부터 D6 영역을 참조해서 C8 발음도 참 그렇다잉. C8번째 셀에 표시된 바코드에 대한 단가가 352라는 바코드가 지금 1,500원이잖아요. 그렇죠? 1,500원 나왔네. 여기 밑에.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거지. 뭐라고 쓰면 좋을까? 는 V루급이에요? G루급이에요? 당연히 V루급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모를 한번 제가 해볼까요? 는 V루급 뭐가 C의 8번째가 어디에서 B의 두 번째부터 D의 6번째까지 중에서 그렇죠? 요 350이라고 하는 C의 8번째가 B의 두 번째부터 C, D의 6번째까지 범위 내에서 찾는 게 뭐예요? 지금 단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2 써야 되나요? 2 써야죠. 그래야 3 써야죠. 3 바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명이 두 번째고 단가가 세 번째죠. 그렇죠?
근데 뭐 써요? 0 써요? 1 써요? 0 써요? 1 써요? 어디 갔어? 문제가 0이에요? 1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답을 볼까? 0을 쓰려는데 0? 0이 뭔데요? 책에 0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0을 쓰는데 1 쓰면 안 돼요? 2를 쓰면 안 되냐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게 책에 0이라고 썼는데 0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기에 보면 B 두 번째부터 D 여섯 번째가 달러가 들어갔죠? 달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얘를 자동 채우기에서 쭉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달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CF8이라고 써 있고요. CF8이라고 되고 B2부터 D6로 됐는데 3은 맞잖아요. H는 아니죠. 그러면 세 번째 보기는 뭐예요? 아, 세 번째 보기는 틀렸네. C8이 없네. 그럼 얘를 1 쓰면 안 되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 돼요. 0은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뭔데? 350이라는 코드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똑같은 거를 찾아라 하는 게 0이고요. 1은 뭐냐면 비슷하게 찾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다행히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351, 352, 353, 354, 35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써도 352는 찾아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이제 C의 여덟 번째 값을 찾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 보기에는 그 말이 없죠? 얘는 아예 문제 구성이 안 되는 거고 V1급이냐 H1급이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00이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0인지 1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얘는 아니고 그렇게. 이 문제 나왔다. 둘 차이가 1이네요. 12.8, 13.8 자동차게 쭉 내리면 어떻게 돼요? 14.8 맞겠네 뭐. 얘 하나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 하나만 내리면 똑같이 13.8 복사되는 거죠. 자, B 하나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B가 복제해야 되죠. A, B를 블럭 잡아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A, B, A, B, A, B 이렇게 나가죠. 알아서 C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파벳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35번 범주에 대한 설명이다. 표시 형식에 보면 일반이라고 있어요. 일반이 뭐예요? 우리 컨트롤 1번 누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일반이죠. 셀 서식에 들어 일반. 그 다음 일반은 뭡니까? 서식이 없는 거예요. 일반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날짜를 지정해놨는데 시간을 정해놨는데 숫자로 지정해놨고 회계로 지정해놨는데 일반 글은 뭐야?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는 숫자고 통화는 뭐 통화고 회계는 회계고 이런 거지 뭐. 일반은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세선은 뭐라 그랬죠? 추세선? 어떤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가 상향을 갈지 하향으로 갈지 수평을 이루어질지 추세를 확인할 때 쓰는 건데 사용할 수 없는 차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3차원은 안 된다 그랬고요. 방사형은 뭐예요? 방사형은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니까 추세선이 안 된다 그랬고요. 표면형도 안 된다 그랬죠? 분산은 되고. 자, 요거는 뭡니까? 피벗 테이블이에요. 지금 피벗 테이블. 경영학과하고 컴퓨터학과 두 학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 합계는 보이죠? 870이다. 근데 합계가 왜 870이 나올까? 평균인가? 평균 아닌가? 총합계가 평균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죠. 평균 계산이 됐죠. 근데 김경호라는 사람에 대한 평균이 여기 없죠. 김경호 평균 없잖아요. 어차피 학과가 다르니까 평균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합계가? 열 합계가 열 총합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열이에요? 행이에요? 행할게요? 열할게요? 이게 헷갈리는데? 말이? 네. 지금 행은 가로죠? 행은 가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로 합계가 없는 거네? 880, 790, 940에 대한 평균이 81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행이 아니라 열이 되겠네? 말뜻이 헷갈린 거지. 하여튼 뭔가 빠졌잖아요. 빠지긴 빠졌잖아. 가로 합계가 빠졌네. 가로 합계 네. 여기가. 열이 아니라 행 합계지. 행 합계. 헷갈린다. 근데 김씨인 사람만 추출할 수도 있겠죠. 김 별표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차트에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을 앞으로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선택하고 계열 서식을 바꾼다. 창 나누기. 창은 아까 창을 나눴죠. 나눴는데 가로 세로를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앞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해서 본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1사분면, 2사분면 쪽에 있는 거는 확대시켜 놓고 3사분면은 축소시켜 놓고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뭐야? 그다음 문제가 뭐지? 대화 상자. 페이지 설정에 관한 대화 상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해설을 좀 볼까요?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셀 오류 표시 옵션을 이용해서 오류 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페이지 설정은요, 인쇄하기 전에 여백을 본다든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줘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번호를 뭐 3부터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러면 인쇄 누르면 이제 실제 프린터로 인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앱손도 있고 뭐 HP도 있고 삼성 것도 있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인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쇄 명령에 있는 메뉴지 페이지 설정 메뉴가 아니라.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2014년도 2회 문제를 지금 풀어봤습니다.